이번 비디오는 차량 롤센터 파트 3로서 서스펜션의 지오메트리를 이용하여 차량의 기구학적 롤센터를 찾는 방법을 다양한 서스펜션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차량의 롤센터는 지면에 대한 바디의 인스턴트 센터입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하시면 다양한 서스펜션에 대해서 어떻게 롤센터를 찾는지를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비디오의 내용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하학적 롤센터를 구하기 위한 가정,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지오메트리를 갖는 서스펜션, 그리고 서스펜션 타입별 롤센터 중 AA 암과 맥퍼슨 서스펜션에 대해서는 지난 비디오 10070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번 비디오 롤센터 파트 3에서 설명할 내용은 나머지 다양한 서스펜션 타입별 롤센터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 설명할 서스펜션 타입은 순수 직선 슬라이더 서스펜션, 드리븐 스윙 엑셀 서스펜션, 로우 피봇 스윙 암 서스펜션, 트레일링 암 서스펜션, CTBA 서스펜션, 4링크 리어 서스펜션, 3링크 리어 서스펜션, 4링크 패러렐 로어 암 서스펜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치키스 리어 서스펜션입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포션빔 전단 중심과 바디롤 센터의 관계를 맞게 설명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1번. 전단 중심이 바로 롤 센터이다. 2번. 전단 중심이 서스펜션 롤 센터이다. 3번. 전단 중심은 롤 센터와 관련이 없다. 4번. 전단 중심을 이용하여 서스펜션 롤 센터와 바디 롤 센터를 찾을 수 있다. 이들 중 한 개를 골라보십시오. 처음에 설명할 내용으로 바디와 좌륜 및 우륜이 순수 직선 슬라이더 조인트로 연결된 간단한 서스펜션의 롤 센터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순수 직선 슬라이더 서스펜션은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4개의 링크와 4개의 조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노면과 좌륜의 접촉점에 순간중심 I12를 나타내고 노면과 우륜의 접촉점에 I14를 나타냅니다. 이 두 개의 순간중심을 통과하는 횡단면은 좌륜과 우륜의 중심을 통과합니다. 또한 좌륜의 순간중심을 통과하는 수직선은 좌륜의 중심을 통과하고 우륜의 순간중심을 통과하는 수직선도 우륜의 중심을 통과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슬라이딩 조인트에서 순간중심은 슬라이딩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무한대에 존재합니다. 좌측과 우측의 슬라이딩 축의 방향을 따라 녹색 연장선을 나타냅니다. 순간중심 I23가 슬라이딩 방향을 나타내는 녹색 직선과 수직인 직선상에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정확히 녹색 직선상에 어디에 있는지는 당장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좌륜과 좌측 슬라이더의 순간중심 I23와 우륜과 우륜 슬라이더의 순간중심 I3, 4를 슬라이딩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직선을 나타내고 무한대라고 표시를 해둡니다. 그림에 나타낸 파란 직선은 녹색 직선과 직각인 직선을 임의로 나타낸 것이고 정확한 위치는 아닙니다. 정확한 위치는 아로놀드 케네디 정리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3개의 링크, 노면 1, 좌륜 2, 그리고 바디 3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좌상 케네디 서클에서 녹색 삼각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케네디 정리에 따라 3개의 링크, 노면 1, 좌륜 2, 그리고 바디 3는 3개의 순간중심을 직선상에서 서로 공유해야 합니다. 이들이 공유해야 할 순간중심은 각각 I12, I23, 그리고 I13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디 3에 대한 좌륜 2는 슬라이딩 운동을 하므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슬라이딩 방향의 수직인 어느 직선상에서 3개의 순간중심은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슬라이딩의 수직인 직선이 노면 1과 좌륜 2의 순간중심 I12를 지나야 합니다. 앞서의 화면에서 표시했던 점선을 순간중심 I12를 만날 때까지 아래로 이동시키면 슬라이딩 방향의 수직인 직선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케네디 정리에 따라 순간중심 I23, I12, 그리고 I13는 1직선상에 있어야 하므로 순간중심 I13는 아직 어디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이 직선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 개의 링크, 노면 1, 우륜포, 그리고 바디3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좌 케네디 서클에서 빨간색 삼각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케네디 정리에 따라 세 개의 링크, 노면 1, 우륜포 그리고 바디3는 세 개의 순간 중심을 직선상에서 서로 공유해야 합니다. 이들이 공유해야 할 인스턴트 센터는 각각 I14, I34, 그리고 I13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디3에 대한 우륜포는 슬라이딩 운동을 하므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슬라이딩 방향의 수직인 어느 직선상에서 세 개의 순간 중심은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슬라이딩의 수직인 직선이 노면 1과 우륜포의 인스턴트 센터 I14를 지나야 합니다. 앞서의 화면에서 표시했던 슬라이딩 방향의 수직인 점선이 인스턴트 센터 I14를 만날 때까지 아래로 이동시키면 슬라이딩 방향의 수직인 직선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케네디 정리에 따라 I34, I14, 그리고 I13는 1직선상에 있어야 하므로 인스턴트 센터 I13는 아직 어디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이 직선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서 좌상 삼각형에 해당하는 순간 중심 3개, I23, I12 및 I13를 공유하는 직선과 좌하 삼각형에 해당하는 순간 중심 3개, I34, I14 및 I13를 공유하는 직선을 구하였습니다. 케네디 서클의 좌상의 녹색 삼각형과 좌의 빨간색 삼각형은 노면 1에 대한 바디3의 인스턴트 센터 I13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구한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 점이 노면 1에 대한 바디3의 인스턴트 센터 I13이며 이 점이 바로 순수 직선 슬라이더 서스펜션의 롤 센터입니다. 앞서 살펴본 서스펜션과 마찬가지로 같이 좌우가 대칭인 서스펜션의 롤 센터는 차량의 중앙 종단면 상에 위치합니다. 이번에는 드리븐 스윙 엑셀의 롤 센터를 찾아보겠습니다. 드리븐 스윙 엑셀 서스펜션에서 좌륜과 우륜은 각각 유니버셜 조인트로 바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휠과 지면의 순간 중심은 앞서와 같이 타이어와 노면의 접촉점 중심에 있습니다. 좌륜의 접촉면 중심의 I12를 나타내고 우륜의 접촉점 중심의 I14를 나타냅니다. 이 두 개의 인스턴트 센터를 통과하는 횡단면은 좌륜과 우륜의 중심을 통과합니다. 따라서 좌륜의 인스턴트 센터를 통과하는 종단면은 좌륜의 중심을 통과하고 우륜의 인스턴트 센터를 통과하는 종단면도 우륜의 중심을 통과합니다. 바디에 대한 좌륜의 인스턴트 센터 I23는 좌측 유니버셜 조인트의 중심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디에 대한 우륜의 인스턴트 센터 I34는 우측 유니버셜 조인트의 중심입니다. 케네디 정리에 따라 노면원에 대한 바디3의 인스턴트 센터는 인스턴트 센터 I12와 I23를 통과하는 직선상에 있어야 하고 또한 인스턴트 센터 I14와 인스턴트 센터 I34를 통과하는 직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드리븐 스윙 엑셀의 롤 센터는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 인스턴트 센터 I13가 드리븐 스윙 엑셀 서스펜션의 롤 센터입니다. 앞서 살펴본 서스펜션과 마찬가지로 같이 좌우가 대칭인 서스펜션의 롤 센터는 차량의 중앙 종단면 상에 위치합니다. 이번에는 로우 피벗 스윙 암 서스펜션에 대한 롤 센터를 구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드립은 스윙 엑셀의 유니버셜 조인트의 위치를 낮추면 로우 피벗 스윙 암 서스펜션이 됩니다. 드립은 스윙 엑셀의 유니버셜 조인트 서스펜션과 똑같은 방법으로 롤 센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의 드립은 스윙 엑셀의 유니버셜 조인트 서스펜션과 비교하여 롤 센터의 위치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서스펜션과 마찬가지로 같이 좌우가 대칭인 서스펜션의 롤 센터는 차량의 중앙 종단면 상에 위치합니다. 탑뷰에서 트레일링 암의 피봇 축이 수평이 아닌 각도를 갖는 경우에 롤 센터를 구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는 서스펜션 타입은 앞서와 달리 3차원의 링크 배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탑뷰의 평면상에서 좌측 트레일링 암의 피봇 축은 바디에 대한 트레일링 암의 인스턴트 센터 IBTL입니다. 축 전체가 인스턴트 센터이기 때문에 인스턴트 센터 액시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탑뷰의 평면상에서 우측 트레일링 암의 피봇 축은 바디에 대한 트레일링 암의 인스턴트 센터 IBTR입니다. 마찬가지로 축 전체가 인스턴트 센터이기 때문에 역시 인스턴트 센터 액시스라고 합니다. 한편 좌륜과 좌측 트레일링 암의 인스턴트 센터 액시스 ITWL도 축 전체가 인스턴트 센터이고 우륜과 우측 트레일링 암의 인스턴트 센터 액시스 ITWR도 축 전체가 인스턴트 센터입니다. 인스턴트 센터 액시스 IBTL과 인스턴트 센터 액시스 ITWL이 만나는 점이 인스턴트 센터 IBWL이고 인스턴트 센터 액시스 IBTR과 인스턴트 센터 액시스 ITWR이 만나는 점이 인스턴트 센터 IBWR입니다. 지금까지 구한 인스턴트 센터 IBWR과 IBWL의 위치를 리어 뷰상에 표시합니다. 이어서 리어 뷰상에서 분석을 계속합니다. 노면에 대한 좌륜의 인스턴트 센터 IRWL과 노면에 대한 우륜의 인스턴트 센터 IRWR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이들은 타이어와 노면의 접촉면의 중심이고 좌륜과 우륜의 중심을 지나는 수직선 상에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인스턴트 센터 IBWL과 인스턴트 센터 IRWL을 직선으로 연결시킵니다. 케네디 정리에 따라 노면에 대한 바디의 인스턴트 센터는 이 직선상에 또한 존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인스턴트 센터 IBWR과 인스턴트 센터 IRWR을 직선으로 연결시킵니다. 케네디 정리에 따라 노면에 대한 바디의 인스턴트 센터는 이 직선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케네디 정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면에 대한 바디의 인스턴트 센터 IBR은 이들 두 개의 직선이 서로 만나는 점이며 이 점이 바로 롤 센터 RC입니다. 다음으로 지면의 수직인 횡단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기울어진 각을 갖는 트레일링 암에 대한 롤 센터를 구해보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탑뷰에서 분석을 시작합니다. 바디에 대한 트레일링 암의 인스턴트 센터는 측면 뷰에서 한 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탑뷰에서는 트레일링 암과 바디 사이의 피봇 축을 지나는 직선 전체가 인스턴트 센터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를 인스턴트 센터 액시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인스턴트 센터 액시스 IBTL과 IBTR은 동일한 직선입니다. 한편 좌륜과 좌측 트레일링 암의 인스턴트 센터 ITWL도 축 전체가 인스턴트 센터이고 우륜과 우측 트레일링 암의 인스턴트 센터 ITWR도 축 전체가 인스턴트 센터입니다. 탑뷰에서 이들 인스턴트 센터 액시스 IBTL과 ITWL이 서로 평행하므로 바디에 대한 좌륜의 인스턴트 센터 ITWL은 무한대에 존재하고 인스턴트 센터 액시스 IBTR과 ITWR도 서로 평행하므로 바디에 대한 우륜의 인스턴트 센터 또한 무한대에 존재합니다. 바디에 대한 좌륜과 우륜의 인스턴트 센터가 무한대에 존재한다는 것을 탑뷰에서 알았으므로 이를 리어뷰에 나타냅니다. 이어서 리어뷰상에서 분석을 계속합니다. 노면에 대한 좌륜의 순간중심 IRWL과 노면에 대한 우륜의 순간중심 IRWR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이들은 타이어와 노면의 접촉면의 중심이고 휠 중심을 지나는 수직선 상에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좌륜의 피봇축의 중심과 일치하는 연장선을 그립니다. 다음에 좌륜의 접촉점에 일치하고 좌측 피봇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립니다. 케네디 정리에 따라 순간중심 IBWL은 무한대에 존재하므로 우리가 찾아야 하는 노면에 대한 바디의 순간중심은 좌륜의 접촉점인 순간중심 IRWL을 지나고 좌측 피봇축과 평행인 직선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다음에
우륜의 피보축의 중심과 일치하는 연장선을 그립니다. 다음에 우륜의 접촉점에 일치하고 우륜의 피보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립니다. 마찬가지로 케네디 정리에 따라 순간중심 IBWR은 무한대에 존재하므로 우리가 찾아야 하는 노면에 대한 바디의 순간중심은 좌륜의 접촉점인 순간중심 IRWR을 지나고 우측 피보축과 평행한 직선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좌륜의 접촉점과 우륜의 접촉점을 통과하고 각각의 피보축에 일치하는 직선이 서로 만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점이 지면에 대한 바디의 순간중심 IBR이고 이 점이 바로 롤센터 RC입니다. 롤센터 RC가 지면보다 아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면의 수직인 횡단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기울어진 각을 갖는 트레일링 암에 대한 롤센터를 구해보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탑뷰에서 분석을 시작합니다. 바디에 대한 트레일링 암의 인스턴트 센터는 측면 뷰에서 한 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탑뷰에서는 트레일링 암과 바디 사이의 피보축을 지나는 직선 전체가 인스턴트 센터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를 인스턴트 센터 액시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인스턴트 센터 액시스 IBTL과 IBTR은 동일한 직선입니다. 한편 좌륜과 좌측 트레일링 암의 인스턴트 센터 ITWL 도축 전체가 인스턴트 센터이고 우륜과 우측 트레일링 암의 인스턴트 센터 ITWR 도축 전체가 인스턴트 센터입니다. 탑뷰에서 이들 인스턴트 센터 액시스 IBTL과 ITWL이 서로 평행하므로 바디에 대한 좌륜의 인스턴트 센터 ITWL은 무한대에 존재하고 인스턴트 센터 액시스 IBTR과 ITWR도 서로 평행하므로 바디에 대한 우륜의 인스턴트 센터 또한 무한대에 존재합니다. 바디에 대한 좌륜과 우륜의 인스턴트 센터가 무한대에 존재한다는 것을 탑뷰에서 알았으므로 이를 리어뷰에 나타냅니다. 이어서 리어뷰상에서 분석을 계속합니다. 노면에 대한 좌륜의 인스턴트 센터 IRWL과 노면에 대한 우륜의 인스턴트 센터 IRWR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이들은 타이어와 노면의 접촉면의 중심이고 휠 중심을 지나는 수직선 상에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좌륜의 피보축의 중심과 일치하는 연장선을 그립니다. 다음에 좌륜의 접촉점에 일치하고 좌측 피보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립니다. 케네디 정리에 따라 인스턴트 센터 IBWL은 무한대에 존재하므로 우리가 찾아야 하는 노면에 대한 바디의 순간 중심은 좌륜의 접촉점인 인스턴트 센터 IRWL을 지나고 좌측 피보축과 평행한 직선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다음에 우륜의 피보축의 중심과 일치하는 연장선을 그립니다. 다음에 우륜의 접촉점에 일치하고 우륜 피보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립니다. 마찬가지로 케네디 정리에 따라 인스턴트 센터 IBWR은 무한대에 존재하므로 우리가 찾아야 하는 노면에 대한 바디의 순간 중심은 우륜의 접촉점인 인스턴트 센터 IRWR을 지나고 우측 피보축과 평행한 직선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좌륜의 접촉점과 우륜의 접촉점을 통과하고 각각의 피보축의 평행한 직선이 서로 만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점이 지면에 대한 바디의 인스턴트 센터 IBR이고 이 점이 바로 롤센터 RC입니다. 롤센터 RC가 지면보다 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수 트레일링 암에 대한 롤센터를 구해보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탑뷰에서 분석을 시작합니다. 바디에 대한 트레일링 암의 인스턴트 센터는 측면 뷰에서 한 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탑뷰에서는 트레일링 암과 바디 사이의 피보축을 지나는 직선 전체가 인스턴트 센터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를 인스턴트 센터 액시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인스턴트 센터 액시스 IBTL과 IBTR은 동일한 직선입니다. 한편 좌륜과 좌측 트레일링 암의 인스턴트 센터 ITWL도 축 전체가 인스턴트 센터이고 우륜과 우측 트레일링 암의 인스턴트 센터 ITWR도 축 전체가 인스턴트 센터입니다.
탑뷰에서 이들 인스턴트 센터 액시스 IBTL과 ITWL이 서로 평행하므로 바디에 대한 좌륜의 인스턴트 센터 ITWL은 무한대에 존재하고 인스턴트 센터 액시스 IBTR과 ITWR도 서로 평행하므로 바디에 대한 우륜의 인스턴트 센터 또한 무한대에 존재합니다. 바디에 대한 좌륜과 우륜의 인스턴트 센터가 무한대에 존재한다는 것을 탑뷰에서 알았으므로 이를 리어뷰에 나타냅니다. 이어서 리어뷰상에서 분석을 계속합니다. 노면에 대한 좌륜의 순간중심 IRWL과 노면에 대한 우륜의 순간중심 IRWR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이들은 타이어와 노면의 접촉면의 중심이고 휠 중심을 지나는 수직선 상에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좌륜의 피봇축의 중심과 일치하는 연장선을 그립니다. 다음에 좌륜의 접촉점에 일치하고 좌측 피봇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립니다. 케네디 정리에 따라 순간중심 IBWL은 무한대에 존재하므로 우리가 찾아야 하는 노면에 대한 바디의 순간중심은 좌륜의 접촉점인 순간중심 IRWL을 지나고 좌측 피봇축과 평행한 직선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다음에 우륜의 피봇축의 중심과 일치하는 연장선을 그립니다. 다음에 우륜의 접촉점에 일치하고 피봇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립니다. 마찬가지로 케네디 정리에 따라 순간중심 IBWR은 무한대에 존재하므로 우리가 찾아야 하는 노면에 대한 바디의 순간중심은 우륜의 접촉점인 순간중심 IRWR을 지나고 우측 피봇축과 평행한 직선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한편 좌우 대칭인 서스펜션의 롤센터는 차량의 중앙을 지나는 종단면 상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좌륜의 접촉점과 우륜의 접촉점을 통과하고 차량 종단면 상에 위치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롤센터가 지면상에 있어야 하고 순간중심 IRWL과 순간중심 IRWR의 중간 지점에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이 지면에 대한 바디의 순간중심 IBR이고 이 점이 바로 롤센터 RC입니다. 롤센터 RC가 지면상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트레일링 암 서스펜션의 롤센터를 구하는 방법을 간단히 나타내면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직 횡단면에서 외부로 경사진 트레일링 암 서스펜션에서는 좌측 트레일링 암의 피봇축과 평행으로 좌측 타이어의 접촉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립니다. 이어서 우측 트레일링 암의 피봇축과 평행으로 우측 타이어의 접촉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립니다. 이들 두 개의 직선이 서로 교차하는 인스턴트 센터가 롤센터입니다. 수직 횡단면에서 내부로 경사진 트레일링 암 서스펜션에서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좌측 트레일링 암의 피봇축과 평행으로 좌측 타이어의 접촉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립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측 트레일링 암의 피봇축과 평행으로 우측 타이어의 접촉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립니다. 이들 두 개의 직선이 서로 교차하는 인스턴트 센터가 롤센터입니다. 수평면 경사 트레일링 암 서스펜션에서는 먼저 탑뷰에서 바디에 대한 각 휠의 인스턴트 센터를 구하고 리어뷰에서 해당 휠의 타이어 접촉점과 탑뷰에서 구한 인스턴트 센터를 통과하는 직선을 그립니다. 이들 두 개의 직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이 롤센터입니다. 순수 트레일링 암 서스펜션의 피봇축은 지면과 평행이기 때문에 휠에 대한 바디의 롤센터가 무한대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면에 대한 바디의 롤센터는 케네디 정리에 따라 지면에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트레일링 암 서스펜션의 롤센터는 좌륜과 우륜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는 노면상에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피봇축이 3차원 각도를 갖는 세미 트레일링 암 서스펜션의 롤센터를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탑뷰에서 바디에 대한 휠의 롤센터를 찾습니다. 좌측 서스펜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좌측 트레일링 암의 피봇축과 일치하는 직선을 그립니다. 다음에 좌륜의 중심을 횡방향으로 통과하는 직선을 그립니다. 이들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이 바디에 대한 좌륜의 인스턴트 센터 IBWL입니다. 다음에 리어뷰로 이동하여
방금 구한 인스턴트 센터 IBWL을 통과하는 수직선을 그립니다. 이 수직선과 좌측 트레일링 암의 피봇축과 일치하는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이 횡단면상에서 바디에 대한 좌륜의 인스턴트 센터 IBWL의 높이입니다. 케네디 정리에 의하여 노면에 대한 좌륜의 인스턴트 센터 IRWL과 바디에 대한 좌륜의 인스턴트 센터 IBWL은 직선상에 있어야 하므로 이들 두 개의 인스턴트 센터를 연결하는 직선을 그립니다.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탑뷰에서 우측 서스펜션을 분석합니다. 우측 트레일링 암의 피봇축과 일치하는 직선을 그립니다. 다음에 우륜의 중심을 횡방향으로 통과하는 직선을 그립니다. 이들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이 바디에 대한 좌륜의 인스턴트 센터 IBWR입니다. 다음에 리어 뷰로 이동하여 방금 구한 인스턴트 센터 IBWR을 통과하는 수직선을 그립니다. 이 수직선과 우측 트레일링 암의 피봇축과 일치하는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이 횡단면상에서 바디에 대한 우륜의 인스턴트 센터 IBWR의 높이입니다. 케네디 정리에 의하여 노면에 대한 우륜의 인스턴트 센터 IRWR과 바디에 대한 좌륜의 인스턴트 센터 IBWR은 직선상에 있어야 하므로 이들 두 개의 인스턴트 센터를 연결하는 직선을 그립니다. 수직축을 갖는 순간중심 IBWL과 순간중심 IWR을 알았으므로 케네디 정리를 이용하여 나머지 순간중심을 리어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좌측과 우측의 서스펜션으로부터 마지막으로 구한 바 있는 두 개의 직선을 이용합니다. 이들 둘의 직선은 각각 해당 타이어의 접촉면, 중심과 해당 스윙 센터를 통과하는 직선이었습니다. 이를 리어뷰상에서 보면 첫 번째 직선은 노면에 대한 좌륜의 순간중심 IRWL과 바디에 대한 좌륜의 순간중심 IBWL을 잇는 직선이고 두 번째 직선은 노면에 대한 우륜의 순간중심 IRWR과 바디에 대한 순간중심 IBWR을 잇는 직선이었습니다. 이들 둘을 그림과 같이 나타내고 교차점을 찾으면 이 점이 노면에 대한 바디의 순간중심 IBR이고 이 점이 바로 탑과 리어뷰에서 모두 각도를 갖는 세미 트레일링 암의 롤센터입니다. 다음으로 전륜 구동차의 후륜 서스펜션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CTBA 즉 커플드 토션 빔 엑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좌상 그림에서 부시는 바디와 CTBA 서스펜션을 연결해주는 점에 위치합니다. CTBA의 트레일링 암이 부시를 거쳐서 바디와 연결됩니다. 이들 부시와 트레일링 암은 좌우에 각각 한 개씩 있습니다. 토션빔은 이들 두 개의 트레일링 암을 연결시켜줍니다. 토션빔의 전후 방향 위치, 상하 방향 위치 및 단면, 형상은 CTBA 서스펜션의 주요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션빔은 좌륜과 우륜의 상대 변이를 흡수하여 타이어의 지면적 착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강성을 가져야 하고 너무 강성이 높으면 안 됩니다. 보통 튜뷸러 형상을 성형하여 전체적인 형상이 오픈되도록 설계함으로써 유연성을 갖도록 합니다. 전체적인 형상이 닫힌 형상을 가지면 강성이 너무 커서 서스펜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내구력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일반 승용차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들 설계인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다음 비디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바디롤 센터를 구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CTBA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1의 경우에 토션빔은 휠 중심을 잇는 직선과 일치하고 그림 2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션빔이 휠 센터와 부시 센터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림 3의 경우에는 토션빔이 부시 센터와 일치하는 경우이고 그림 4의 경우에는 그림 1의 형상에 트랙바가 추가된 형태입니다. 트랙바가 추가되면 서스펜션의 좌우 변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 비디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토션빔이 부시와 휠 센터의 중간에 위치하는 그림 2의 경우와 토션빔이 휠 센터와 일치하는 형태에서 트랙바가 추가된 경우에 대하여 롤센터를 구해보겠습니다. CTBA 서스펜션의 롤센터를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전 지식으로 전단 중심, 즉 쉬어 센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단 중심은 전달력이 횡단면을 비틀지 않고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단 중심의 정의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를 역으로 정의하면 단면에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했을 때 단면 비틀림의 중심이 되는 점이 전단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있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전단 중심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우측이 오픈된 디귿 좌 채널이 전달력 부위를 받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채널의 상부 수평 부재를 1번, 수직 부재를 2번, 하부 수평 부재를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1번 부재가 받는 합력을 F1, 2번 부재가 받는 힘을 F2, 그리고 3번 부재가 받는 힘을 F3라고 하겠습니다. 전단 중심의 세로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전달력 부위가 대칭 수평선을 따라 작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화살표는 각 단면에 대한 전단 흐름의 대략적인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림의 채널은 단면의 중심을 지나는 수평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따라서 단면에 비틀림이 작용하지 않으려면 전단 중심은 이 수평선 어딘가에 있어야 합니다. 전단 중심의 세로 위치를 알았으므로 계속해서 가로 위치를 구해 보겠습니다. 전단 중심의 가로 위치를 구하기 위하여 그림과 같이 전달력 부위가 수직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직은 전단 중심의 가로 위치가 어디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들 세 개의 부재 중 1번 부재나 혹은 3번 부재에 작용하는 힘을 알고 있다면 전단 중심의 가로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재 1의 합력 F1은 전달력 부위에 대한 응력 분석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부재의 힘은 3번 부재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따라서 1번 부재의 힘을 알면 3번 부재의 힘을 알 수 있고 3번 부재의 힘을 알면 1번 부재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재 2의 중심점 C를 중심으로 모멘트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시점을 중심으로 전달련 부위가 일으키는 모멘트 크기가 부재의 힘 F1과 F3가 일으키는 모멘트의 합의 크기와 같으면 모멘트 평형이 이루어지므로 단면에 비틀림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게 되며 단면에 비틀림이 없이 전달력 부위를 인가할 수 있습니다. 부재 2의 F2는 모멘트 중심인 C점을 통과하여 모멘트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점 C를 중심으로 모멘트식을 세우면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1로부터 이 H값을 구할 수 있으므로 전단 중심의 가로 좌표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구한 단면의 대칭 수평선과 방금 구한 가로 좌표의 수직선이 교차하는 점이 전단 중심이 됩니다. 전단 중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몇 가지 간단한 단면의 전단 중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그림은 I빔으로 단면이 세로축과 가로축에 대하여 모두 대칭입니다. 이와 같이 직교하는 두 개의 축에 대하여 모두 대칭인 경우를 이중 대칭이라고 하며 이 경우의 전단 중심은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단면의 도심과 일치합니다. 가운데 그림은 L채널을 나타냅니다. L채널의 경우의 전단 중심은 수평 부재와 수직 부재가 서로 만나는 위치에 전단 중심이 있습니다. 우측 그림은 C채널을 나타냅니다. C채널은 앞서의 디귿 채널과 형상이 유사하며 그림과 같이 바깥쪽에 전단 중심이 존재합니다. 단면의 형상을 보면 대략 어디쯤에 전단 중심이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각 단면의 합력들이 발생시키는 모든 모멘트의 합이 제로가 되는 점이 전단 중심입니다. 좌측에 나타낸 그림은 CTBA 서스펜션을 탑뷰상에서 간단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토션 빔의 단면 AA를 나타내면 우측 그림과 같습니다. 현재 시판되는 대부분의 토션 빔의 단면은 우측 그림과 같이 튜뷸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튜뷸라 형태로 토션 빔을 설계하는 이유는 적정한 강성을 갖고 큰 비틀림각을 허용하면서도 탄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디귿 좌채널의 단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단 중심은
튜뷸라 단면의 꼭지점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튜뷸라 토션빔의 설치 각도는 대략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상하방향으로 오픈되는 형상이고 두 번째는 전후 방향에 오픈되는 형상입니다. 전단 중심의 높이와 부시 장착점의 높이의 차이에 따라 차량의 특성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비디오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롤센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단 중심을 역으로 정의한 비틀림 중심, 즉 트위스트 센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틀림 중심은 전단 중심을 역으로 정의한 것이고 따라서 위치는 서로 같습니다. CTBA의 순간 중심을 찾기 위해서는 전단 중심의 정의보다는 비틀림 중심의 정의가 더 합당하므로 지금부터는 전단 중심을 비틀림 중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CTBA 서스펜션에서 롤이 발생하여 좌우 후륜 휠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면 우하 그림과 같이 토션빔의 비틀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좌륜이 올라가고 후륜이 내려갔을 경우에 그림과 같이 좌측 토션빔의 단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 하고 우측 토션빔 단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토션빔의 각 단면은 원래의 위치로 부터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회전에 대한 기준이 되는 축이 비틀림 중심축입니다. 비틀림 중심축을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앞서 살펴본 토션빔을 나타낸 것입니다. 앞서 디귿자형 채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형상과 유사한 토션빔의 전단 중심은 대략 그림의 우측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단면의 윗부분에 위치합니다. 토션빔의 길이를 따라 비틀림 중심을 나타내면 좌상 그림과 같이 한 개의 축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비틀림 중심축이라고 합니다. 비틀림 전에는 토션빔의 길이에 따라 전체 단면의 형상이 우상의 단면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측과 좌측 휠의 상대적인 상하 높이 차이가 발생하면 토션빔의 비틀림이 발생하게 되고 토션빔의 길이에 따라 단면의 자세가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좌측의 시계 방향의 모멘트가 작용하면 우측의 반시계 방향의 모멘트가 작용하게 됩니다. 한편 토션빔의 중앙 단면은 좌우 모멘트가 평형이 되는 곳이므로 변형 전 원래 모습이 계속 유지됩니다. 모멘트가 작용할 때 이들 단면의 형상을 나타내면 맨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단면은 비틀림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좌측 단면, 중앙 단면, 그리고 우측 단면을 한꺼번에 나타내면 우하 그림과 같이 됩니다. 여기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든 단면은 비틀림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CTBA의 비틀림 중심을 이해하였으므로 CTBA 서스펜션의 등가 메커니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은 앞서 살펴본 토션빔 거동의 등가 메커니즘을 나타냅니다. 좌륜과 우륜을 연결하는 파란색 직선은 토션빔이 아니고 토션빔의 비틀림 중심축을 나타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TBA의 토션빔은 토션빔의 중앙 단면에 해당하는 비틀림 중심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이 서로 반대로 회전하는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션빔의 중앙 단면에 해당하는 비틀림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 방향이 달라지므로 중앙 단면의 비틀림 중심을 순간 중심로 볼 수 있습니다. 토션빔과 관련된 순간 중심을 구했으므로 계속해서 나머지 순간 중심을 구해보겠습니다. 토션빔의 순간 중심을 찾았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CTBA 서스펜션의 롤 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좌측 부시 중심과 토션빔 중앙 단면의 비틀림 중심을 잇는 선을 그립니다. 다음에 우측 부시 중심과 토션빔 중앙 단면의 비틀림 중심을 잇는 선을 그립니다. 다음에 좌측 휠 센터와 우측 휠 센터를 통과하는 직선을 그립니다. 여기까지 모든 선들을 작도하면 이들 선이 서로 만나는 새로운 교점을 좌측과 우측에서 각각 하나씩 모두 두 개를 새로 얻게 됩니다. 탑뷰상에서 좌측의 P점은 우측 CTBA 서스펜션의 롤 센터이고 우측의 Q점은 좌측 CTBA 서스펜션의 롤 센터입니다. 탑뷰상에서 좌측과 우측의 서스펜션 롤 센터를 찾았으므로
이들 두 개의 서스펜션 롤 센터를 이용하여 리어뷰에서 바디롤 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토션빔의 비틀림 축을 기준으로 운동하는 시 TBA 서스펜션의 움직임은 앞서 살펴본 세미트레일링 암의 움직임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일단 토션빔 중앙 단면의 비틀림 중심을 발견하면 나머지 서스펜션 롤 센터를 구하고 바디롤 센터를 구하는 과정은 세미트레일링 암의 바디롤 센터를 구하는 과정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으로 우리는 탑뷰상에서 CTBA 서스펜션의 우측 서스펜션 롤 센터 P와 좌측 서스펜션 롤 센터 Q를 구하였습니다. 우측과 좌측의 서스펜션 롤 센터의 수직 위치는 점 P와 점 Q를 통과하는 지면의 수직한 직선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직선을 리어뷰의 수직선으로 나타냅니다. 다음에 좌측 부시 중심과 토션빔 중앙 단면의 비틀림 중심을 잇는 선을 그리면 리어뷰상에서 좌측 서스펜션 롤 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측 부시 중심과 토션빔 중앙 단면의 비틀림 중심을 잇는 선을 그리면 리어뷰상에서 우측 서스펜션 롤 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TBA 서스펜션의 바디롤 센터를 찾기 위해서 좌측 서스펜션 롤 센터와 좌측 타이어의 노면 접촉면 중심을 연결시키는 직선을 그리고 또한 우측 서스펜션 롤 센터와 우측 타이어의 노면 접촉면 중심을 연결시키는 직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하면 두 직선이 서로 만나는 교점이 나타나는데 이 점이 바로 CTBA 서스펜션의 바디롤 센터입니다. 이번에는 트랙바가 설치된 CTBA 서스펜션의 롤 센터를 구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튜블라 빔의 단면은 앞서와 달리 단면의 꼭지점이 위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따라서 비틀림 센터 축이 탑뷰에서 토션빔의 중앙선 상에 위치하고 리어뷰에서 토션빔보다 위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트랙바가 있는 경우에는 앞서와 달리 작도를 해야 합니다. 먼저 리어뷰에서 트랙바가 차량의 종단면과 만나는 점을 찾습니다. 다음에 수평선을 그어서 사이드뷰에서 트랙바와 만나는 위치에 기준점을 표시합니다. 또한 비틀림 중심축의 직선을 연장하여 휠의 중심을 통과하는 수직선과 만나는 점을 찾고 비틀림 중심이라고 표시합니다. 계속해서 비틀림 중심과 부시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을 작도합니다. 그림의 오렌지색으로 나타낸 직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오렌지 직선을 트랙바 기준점을 만날 때까지 아래로 평행 이동시킵니다. 그림의 녹색으로 나타낸 직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녹색 직선이 휠의 중심을 지나는 수직선과 만나는 점을 찾을 수 있으며 이 점이 바로 트랙바를 갖는 CTBA 서스펜션의 롤 센터입니다. 여기 그림은 리어 솔리드 엑셀의 탑뷰와 사이드 뷰를 보여줍니다. 4개의 링크가 솔리드 엑셀과 바디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위쪽 그림은 우측 후륜 서스펜션의 링크 1과 링크 3만을 나타낸 것이고 나머지 좌측 후륜 서스펜션에서도 이와 대칭으로 링크 2와 링크 4가 있습니다. 아래 사이드 뷰 그림에서 링크 1과 링크 2 그리고 링크 3와 링크 4가 겹쳐져 나타나 있습니다. 위쪽 그림의 평면도에서부터 순간 중심을 찾아보겠습니다. 링크 1의 축과 일치하는 직선을 차량의 종단면과 만날 때까지 연장시키고 링크 1에 대한 솔리드 엑셀의 순간 중심 IL1A를 구합니다. 다음에 링크 3의 축과 일치하는 직선을 차량의 종단면과 만날 때까지 연장시키고 링크 3에 대한 솔리드 엑셀의 순간 중심 IL3A를 구합니다. 서스펜션이 대칭이므로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순간 중심 IL2A는 여기에 나타낸 순간 중심 IL1A와 같은 점이고 순간 중심 IL4A는 여기에 나타낸 순간 중심 IL3A와 같은 점입니다. 이들 두 개의 순간 중심을 이용해서 롤 센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아래 그림에서 나타낸 사이드 뷰에서 순간 중심 IL1A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탑뷰에서 구한 순간 중심 축 IL1A로부터 수직선을 내립니다. 계속해서 링크 1의 축과 일치하는 직선을 탑뷰의 순간 중심 IL1A에서 내린 수직선과 만날 때까지 연장시키면 수직선 상의 어느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이드 뷰에서 링크 1에 대한 솔리드 엑셀의 순간 중심 IL1A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사이드 뷰에서 순간 중심 IL3A의 높이를 찾기 위하여 탑 뷰에서 구한 순간 중심 IL3A로부터 수직선을 내립니다. 계속해서 링크 3의 축과 일치하는 직선을 탑 뷰의 순간 중심 IL3A에서 내린 수직선과 만날 때까지 연장시키면 수직선상의 어느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이드 뷰에서 링크 1에 대한 솔리드 엑셀의 순간 중심 IL3A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순간 중심 IL1A와 순간 중심 IL3A를 지나는 직선을 그립니다. 이 직선이 후륜 중심을 통과하는 횡단면과 만나게 되는데 이 점이 바로 롤센터입니다. 리어 솔리드 엑셀에 사용되는 3링크 리어 서스펜션에 대해서 롤센터를 구해보겠습니다. 여기 나타낸 후륜 솔리드 엑셀 서스펜션과 바디를 연결해주는 링크는 모두 4개가 있으므로 4링크라고 불러야 하지만 전통적으로 3링크 리어 서스펜션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탑뷰에 나타낸 4개의 링크 중에서 녹색으로 나타낸 링크 3는 가속 시에 구동 토크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녹색 링크 3는 횡력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롤센터를 구하는데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링크 4는 트랙바로서 횡력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펜하드바 또는 펜하드로드라고도 불리웁니다. 3개의 링크인 링크 1, 링크 2, 그리고 링크 4를 이용하여 롤센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탑뷰에서 링크 1과 링크 2의 연장선이 서로 만나는 점을 구합니다. 이 점이 바디에 대한 솔리드 엑셀의 전방 순간 중심 IBS1입니다. 다음에 트랙바와 차량의 중앙 종단면이 만나는 점을 구합니다. 이 점이 바디에 대한 솔리드 엑셀의 후방 순간 중심 IBS2입니다. 다음으로 사이드 뷰에서 분석을 합니다. 탑 뷰에서 구한 2개의 순간 중심 IBS1과 IBS2를 사이드 뷰에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이들 2개의 순간 중심을 잇는 직선을 그립니다. 이 직선은 차량의 중앙 종단면 상에 존재합니다. 이 직선이 1점 쇄선으로 나타낸 좌륜과 우륜의 중심을 지나는 차량 횡단면과 만나게 되는데 이 점이 바로 3링크 리어 서스펜션의 롤센터입니다. 링크 3는 롤센터를 구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지만 측면 뷰에서 측면 뷰 스윙암 길이를 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SVSA라고 하며 사이드 뷰 스윙암의 약자입니다. 이번에는 토크암 리어 엑셀 서스펜션의 롤센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타입의 서스펜션에서 어퍼암은 바디와 서로 슬라이딩 운동을 합니다. 한편 탑뷰에서 레프트 로어 암과 라이트 로어 암은 서로 평행이므로 이들 둘 사이의 순간 중심은 무한대에 존재합니다. 계속해서 탑뷰에서 어퍼암의 중심축을 연장해서 트랙바와 만나는 점 T를 찾습니다. 이 점에서 수직선을 내려서 트랙바의 수직 위치 T를 찾습니다. 사이드 뷰에서 어퍼암이 수평으로 슬라이딩 운동을 하고 로어암은 서로 평행해서 이들의 순간 중심이 무한대에 있기 때문에 롤센터는 트랙바에 있는 순간 중심축 T와 평행한 위치에 존재해야 합니다. 롤센터는 휠센터를 지나는 차량의 횡단면상에 있기 때문에 사이드 뷰에서 휠 중심선을 지나는 수직선과 순간 중심축이 만나는 점이 바로 토크암 리어 엑셀 서스펜션의 롤센터입니다. 이번에는 4링크 패러렐 로어 암을 갖는 리어 솔리드 엑셀 서스펜션의 롤센터를 구해보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탑뷰에서 시작합니다. 탑뷰에서 길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어퍼암 2개는 수평선과 평행하지 않고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측 어퍼암과 좌측 어퍼암의 길이를 따라 직선을 연장시켜서 서로 만나는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바디에 대한 솔리드 엑셀의 첫 번째 순간 중심입니다. 롤센터를 찾기 위해서는 두 번째 순간 중심을 찾아야 하는데 탑뷰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로어암들은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두 번째 순간 중심은 무한대에 존재합니다. 두 개의 순간 중심을 구했으므로 사이드 뷰에서 롤센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이드 뷰에서 분석을 합니다. 탑 뷰에서 구한 순간 중심 IBS1과 IBS2를 사이드 뷰에 나타냅니다. 여기서 순간 중심 IBS2는 무한대에 있기 때문에 사이드 뷰에서 로어 암과 평행해야 하고, 또한 순간 중심 IBS1을 지나야 합니다. 따라서 순간 중심 IBS1을 지나면서 로어 암과 평행한 직선을 그립니다. 이 직선은 차량의 중앙 종단면 상에 존재합니다. 이 직선이 1점 쇄선으로 나타낸 저륜과 우륜의 중심을 지나는 차량 횡단면과 만나게 되는데, 이 점이 바로 포링크 패러렐 로어 암 서스펜션의 롤 센터입니다. 포링크 패러렐 로어 암 서스펜션은 로어 암을 차체와 평행하게 배치할 수 있으므로 패키지상의 이점이 있으나 롤 스티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예제는 호치키스 리어 로어 암입니다. 먼저 탑뷰에서 분석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노란색은 리프 스프링을 나타냅니다. 탑뷰에서 리프 스프링은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바디에 대한 솔리드 X를 순간 중심 IBS1과 IBS2는 무한대에 있습니다. 두 개의 스윙 센터가 무한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사이드 뷰에서 롤 센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뷰에서 바디에서 입력되는 횡방향 힘을 견디는 조인트는 순간 중심 IBL1과 세클의 프레임 장착점 IBL2입니다. 따라서 순간 중심 IBL1과 순간 중심 IBL2를 잇는 직선을 그립니다. 이 직선은 차량의 중앙 종단면 상에 있습니다. 이 직선이 양쪽 휠의 중심을 지나는 차량의 횡단면과 만나는 점을 찾을 수 있으며, 이 점이 바로 롤 센터입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토션빔 전단 중심과 바디롤 센터의 관계를 맞게 설명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1번. 전단 중심이 바로 롤 센터는 아닙니다. 2번. 전단 중심은 서스펜션 롤 센터가 아닙니다. 3번. 전단 중심은 롤 센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전단 중심을 이용하여 서스펜션 롤 센터와 바디 롤 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순수 직선 슬라이더 서스펜션에서는 슬라이딩 방향과 직각인 좌우 두 개의 직선을 해당 타이어 좌우 노면 접촉점까지 평행 이동을 시켜서 서로 만나는 교점이 롤 센터입니다. 드립은 스윙 엑셀과 로우 피벗 스윙암 서스펜션에서는 타이어 노면 접촉점과 해당 좌우 조인트를 연결하는 두 개의 직선을 작도하고 이들의 교점을 찾으면 이 점이 롤 센터입니다. 트레일링 암 서스펜션에서는 탑뷰에서 순간 중심을 찾습니다. 이어서 탑뷰에서 찾은 순간 중심을 리어뷰에 표시하고 해당 타이어 노면 접촉점과 연결시킵니다. 이들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롤 센터입니다. CTBA 서스펜션에서는 탑뷰에서 차량 중앙 종단면과 만나는 토션빔의 전단 중심을 찾습니다. 이어서 탑뷰에서 전단 중심과 부시 중심을 통과하는 좌우 두 개의 직선을 이용하여 순간 중심 두 개를 찾습니다. 계속해서 탑뷰에서 찾은 순간 중심을 리어뷰에 표시하고 해당 타이어 노면 접촉점과 연결시킵니다. 이들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롤 센터입니다. 포링크 리어 서스펜션에서는 탑뷰에서 어퍼 암 한 쌍과 로어 암 한 쌍에 대한 두 개의 순간 중심을 찾습니다. 이어서 탑뷰에서 찾은 순간 중심 두 점을 사이드 뷰에 표시하고 한 개의 직선으로 연결시킵니다. 좌우 휠 중심을 통과하는 횡단면과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이 롤 센터입니다. 3 링크 리어 서스펜션에서는 탑뷰에서 로암의 순간 중심을 찾습니다. 탑뷰에서 트랙바가 차량 중앙 종단면과 만나는 점을 찾습니다. 사이드 뷰에서 상기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시킵니다. 좌우 휠 중심을 통과하는 횡단면과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이 롤 센터입니다. 포링크 패러렉 로암 서스펜션에서는 탑뷰에서 어퍼암의 순간 중심을 찾고 사이드 뷰에 나타냅니다. 탑뷰에서 로암 두 개의 순간 중심은 무한대에 있습니다. 사이드 뷰에서 로암 축과 일치하는 직선을 어퍼암의 순간 중심을 만날 때까지 이동시킵니다.
좌우 휠 중심을 통과하는 횡단면과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이 롤센터입니다. 호치키스 리어 서스펜션에서는 탑뷰에서 리프 스프링의 순간 중심은 무한대에 있습니다. 사이드 뷰에서 차체와 연결된 리프 스프링 장착점을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좌우 휠 중심을 통과하는 횡단면과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이 롤센터입니다. 지난 비디오를 시청하시면 다양한 분야의 자동차 지식을 알아보실 수가 있고 앞으로 출시될 비디오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비디오 H0069에서는 차량 롤센터의 첫 번째 파트로서 기구학의 이론을 설명하였으며 아로놀드 케네디 정리를 이용하여 순간 중심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최근 비디오 H0070에서는 차량 롤센터의 두 번째 파트로서 슬라이딩 메커니즘의 롤센터를 구하는 방법과 아로놀드 케네디 정리를 이용하여 위시본 서스펜션과 맥퍼슨 서스펜션의 롤센터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폴스 롤센터의 개념과 의미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엄지척을 눌러주시고 무료 구독을 하시면 새롭게 출시되는 비디오를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